등차 수열. 에이? 일단 수열부터. 수열은 너네 지금 한 4번째지? 아닌가? 넌 첫 번째냐? 아 진짜? 지금 한 사람들 2번째? 아무튼 수열은 그러니까 수의 나열이지.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을 한 걸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쓰면 그게 이제 딱히 의미는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이 있는 그런 수의 나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호부터 먼저 좀 써보면, 보통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에 AN, BN, C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열되는 그 숫자, 첫 번째 숫자를 A1,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는 A2, 그 다음은 A3, A4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해서 AN까지, 보통 이제 N번째 항까지 나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이름은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르지. 초항. 그치?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하나 또 있는 거지. 나머지 여기서부터 그냥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그냥 얘기하면 되고, 마지막에 요 n번째 항, 요 n번째 항, 마지막 항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마지막 항을 말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n번째 항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 그래? n번째 항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지, 보통.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거는 이 수열을 좀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간단하게 뭐 이런 거 그냥 1하고 2, 3, 4 이렇게 쭉 가서 근데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 1, 2, 3, 4 이렇게 자연수를 나열한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규칙이 뭐야? 그냥 이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4니까 n번째 항은 뭐겠어? 그냥 n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n이라는 게 이제 이 수열을 대표하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굳이 쓰자면 이제 n번째 항은 n이다 라고 쓰면, 여기 n에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인 거지. 됐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할 거야. 지금은 이게 너무 간단한 예시를 들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10의 제곱. 이거 똑같잖아, 뭐 거의. 그치?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그냥 뭐 이런 거 해볼까?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항을 뭐라고 쓰면 될까? AN이라는 일반항을, n번째 항을 뭐라 쓰면 될까? n분의 n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규칙을 쓰는 거야. 규칙을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지. 이제 n에다 1 대입하면 1분의 2고, 2 대입하면 2분의 3, 3 대입하면 3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도 있지. 1, 11, 1, 11 말고 9로 할까? 9, 99, 999, 9999. 요거는 뭘까? 일반항이. 네. 10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면 1 대입하면 9 나오고, 2 대입하면 100 빼기 1이니까 99. 그치? 3 대입하면 99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1, 11, 111, 1111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건 뭐 하면 될까? 그치. 뭐라고 쓰면 될까, 얘는?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야, 얘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 22, 222, 2222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얘를 활용해서 쓰는 거거든? 뭘 것 같아? (222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다 9분의 1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9분의 1 곱하면 나오지. 그럼 얘는 뭐겠어? 9분의 2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3 나오는 거는 9분의 3 곱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규칙을 너네가 찾아서 일반항을 구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수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수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네가 처음으로 배우는 수열의 이름이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야?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맞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뭐 이거는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걸 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등차 수열에서는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걸 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차이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 다음 것도 차이는 2. 계속 차이가 얼마? 다 2잖아. 그지? 다 2로 일정하지. 그래서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치? 공차라고 하지. 기호로는 D, 그치? D를 사용하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 차이라고 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지금 내가 공차를 썼는데 근데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2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여기 3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계속 더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항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수열은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되겠지. 그치? 점점 올라가는 이런 수열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지. 얘는 차이가 다 얼마야? 차이가 전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일정하게 나오는 등차 수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7, 그 다음 15, 13, 11, 9, 7 이런 식으로 얘는 어때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감소하는 그런 수열이 있겠지. 그래서 공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랑 일정하게 나오는 거랑 감소하는 수열 총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은. 자 그리고 이 등차 수열에서 이제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일반항 찾는 작업은 보통 바로 그냥 공식으로 가볼게. 자 공식을 유도를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좀 기호로 한번 써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열을 어떤 등차 수열을 A1, A2, A3, 뭐 A4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A2에서 A1을 빼면 공차가 나오겠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A3에서 마찬가지로 A3에서 A2를 빼면 공차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N에서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을 때도 공차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상태로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볼게. 양변끼리, 그러니까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보면 일단 A2가 사라지고 A3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좌변에 남는 게 뭐야? AN-A1 이렇게 남고 우변은 공차를 몇 번 더했어? 몇 개 더했지? 공차를? 응? 몇 개? 1부터 N-1까지니까 몇 개 더한 거야? N-1번 더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N-1 곱하기 D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일반항, N에 관한 식이니까, AN이니까 넘기면 이제 A1 플러스 N-1 D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잘 외워주면 돼. 됐어? 요거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게 N에 관한 식이다 보니까 요게 N이 이제 미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초항하고 공차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N에 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이제 초항하고 공차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든 거 여기에서 잠깐 보면 요 첫 번째 식의 초항이 얼마야? 초항 3, 공차는 2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보면
3 플러스 n-1 곱하기 2라고 해서 계산하면 얼만데? 2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1 대입해보면은 3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오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뭐야? 두 번째 거. 그냥 3이지. 그치? 뭐 공차가 0이니까 0 곱하기 n-1를 해봐야 어차피 0이라서 3만 나올 거고, 세 번째 거는 초항이 얼마? 17 플러스 n-1의 공차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 19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공식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공식이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너네가 일반항을 구할 때 사실 이거를 사용해서 구하지는 않지. 그치? 예, 보통 사실 이거를, 이 공식이 맞긴 한데,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할 건데, 일단 요 일반항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지금 n에 관한 식이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얘가 이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1차 식이 나올 거고, 그지? 1차, 정확하게는 1차 이하의 식이겠지. 왜냐면 d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1차 이하의 식이 나오고, 그리고 n 개수가 지금 공차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공차 n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 수열의 대표항이기 때문에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공차가 2니까 이 일반항은 일단 2n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제 써놓는 거지. 그냥 써버리고, 그리고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되는데 초항은 얼마라고? 3. 그럼 뒤에 필요한 게 얼만데? 플러스 1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찾을 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찾을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A3이 5고 A9가 2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할 텐데, 등차 수열에서는 이 A3이라는 거를 초항하고 공차의 그 관계식으로 표현을 이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일반항 공식 있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식을 좀 만들어주면 되는데, n이 3이니까 3을 대입하면 A3은 A1 플러스 얼마? 2D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5라고 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A9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어? A1 플러스 8D, 얘가 2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써버리면 이 둘이 이제 뭘 할 수 있지? 연립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을 좀 해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8이니까 공차는 3이 나올 거고, 초항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1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초항 공차 다 나왔으니까 이걸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등차 수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초항하고 공차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립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일반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요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밑에 있는 거 1번 잠깐 보면, 얘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요거 만족할 때 A10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이제 수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문제를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물어보는 게 항에 대한 물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합에 대한 물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통 뭐 지금처럼 10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뒤에서 배우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항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너네는 무조건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반항이 뭔지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가주면 돼. 그리고 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마찬가지 뒤에서 이제 합공식이라고 해서 SN을 배울 텐데, 이게 뭔지를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식이 나와 있는 게 A4. A4 마이너스 A2인데 A4는 뭐라고 쓸 수 있지? A1 플러스 3D 그 다음 마이너스 A1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네. 이게 6이래. 야,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치? 2D는 6이니까 D는 3. 공차가 3이라는 건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A1 플러스 몇 D? 4D. 얘가 얼마? 16이니까 2A1 플러스 얘가 12. 그래서 2A1은 얼마? 4가 되네, 그지? 그래서 초항 얼마? 초항은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초항 공차 다 찾았으니까 일반항도 구할 수 있잖아. 일반항 뭐야? 3n-1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10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10을 대입을 해버리면 2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 풀이는 그냥 거의 기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몇 가지만 조금 다시 보면 너네 등차 수열에서 A1, A2, A3 이렇게 쭉 갔을 때 A4까지 써볼까? 초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한 번에 가버린다면 A1에서부터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와 있는 A4에서 A2를 뺐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2D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굳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 지금 두 칸이니까 공차 두 번 더 있겠구나. 뭐 이렇게 공차 두 개 차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2D는 6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식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은 A1 플러스 9D일 거 아니야? 그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그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 초항 공차를 구해놨으니까 요따 바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2 플러스 27이니까 얼마? 29.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지. 굳이 일반항을 구해서 대입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해서 A10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음 등차 중항.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뭐야? 등차 중항.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AX, B가 있을 때 요때 이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제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등차 수열의 그 특징으로 해서 공차를 뭐 이제 X에서 A를 빼면 공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게 공차겠지. 그리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다시 뺐을 때 B-X를 했을 때도 공차가 나올 테니까 둘은 당연히 같겠지. 공차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X를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면 2X는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을 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가운데 항을 구하거나 조금 활용해서 뭐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하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원래 공식은 양변에 2로 나눠서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나는 보통 요걸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여기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요거 보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A, B의 뭘 얘기하는 거야? A, B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평균. 그냥 A, B 평균이 이제 X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이 차이하고 이 차이가 같다라는 거는 간격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직선상에서 중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수직선상에서 마찬가지 차이가 같기 때문에 이 거리가 뭐하다는 거야? 거리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와 B의 중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이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라 그래? 얘는 산술 평균으로 얘기하고 있지.
산술 평균.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산술기하 있잖아. 산술기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긴 한데 원래 공식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래서 합쳐서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때 그 산술 평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 쪽으로 갈 때는 그때 그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뭐 항상 크거나 같다. 뭐 근데 요게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옛날에는 좀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많이 쓰진 않아. 그래서 그냥 요런 정도 내용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등차 이 중앙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등차 중앙인데 그러니까 세 개가 있을 때 등차 중앙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수직선이나 뭐 이제 이런 평균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양 끝에 C하고 D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X는 CD의 뭐야? 평균이지, 그지? 중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찬가지 X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개가 있을 때 3개뿐만이 아니라 5개, 뭐 7개, 9개 이런 것들도 다 등차 중앙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그 요거는 이제 하나의 유형인데 밑에 있는 거 여기 좀 그냥 좀 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 뭐 3개의 숫자 아니면 뭐 4개의 숫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너네가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보통 홀수계를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홀수계 등차 수열을 이루는 뭐 3개의 숫자 뭐 5개의 숫자 7개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운데를 그냥 A라고 두고 양 사이드를 그냥 A-D, A 플러스 D 그러니까 똑같이 D를 빼고 더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가면 되겠지 3개면 이렇게 쓰고 5개면 뭐라 쓰면 돼? A-ED 그 다음에 A 플러스 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지 그리고 짝수계일 때가 조금 그런데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공차를 ED로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A-D, A 플러스 D 요걸 가운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양 사이드는 A-3D 하고 뭐야? A 플러스 3D 이렇게 되면 다 차이가 ED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짝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면 돼 별거 없지? 그래서 4번 잠깐 볼게 자 4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 A1이랑 A5의 합이 12일 때 A2, 3, 4 합을 구하래 자 일단 요거는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냥 초항 공차로 살짝 표현을 해보잖아 그럼 뭐야? A1 플러스 뭐야? 4D 얘가 12잖아 그러면 이 A1 플러스 4D가 얼마? 12 2로 약분하면 A1 플러스 2D는 6이 나오지 맞아? 뭐 이렇게씩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다 바꿔버리면 뭐야?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그 다음에 A1 플러스 3D 다 더하면 얼마야? 3A1 플러스 6D라고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뭔데? A1 플러스 2D니까 이게 얼마였어? 6이래매 얼만데 그러면? 18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기본 풀이야 기본 풀이 거의 다 이제 초항 공차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연립을 하든 뭐 하든 해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좀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사실 원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런 거지 A1 플러스 A5 나누기 2가 뭐겠어? A3이지 그치? 등차 중앙 따지면 그치? A3 그러니까 A3이 뭐라는 거야? 결국 6이란 얘기지 맞지? A3 6이란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근데 여기서 A2 더하기 A4 더하기 A3이라고 했을 때 얘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A2 더하기 A4 상민아 너 눈깔이 뒤집히고 있어 뭐라고 할 수 있어? A2 더하기 A3 A 3의 2배라고 할 수 있지 A2, 3, 4가 또 등차 중앙일 거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2A3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플러스 A3이니까 결국 뭐야? 3A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얼만데 그래서 계산 18이겠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거지. 등차 중앙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의도긴 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조금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이건 진짜 그냥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도 되는 거지. 그치? 거의 습관적으로 푸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자, 일단은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기호가 좀 있어. 수열의 합. 그냥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에 대한 기호는 SN이라고 쓰는데 SN이라는 기호는 초항부터 시작이야, 무조건.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 이걸 S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무조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S5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거는 A1부터 몇 번째까지? 5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등차 수열이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제 공식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수열마다 합에 대한 그 공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도를 할 건데 일단 이 유도하는 방법은 우리 그거 있지. 1부터 100까지 합이 얼마야? 오씨. 5050이지. 그치? 5050인데 5050이야. 그치? 5050.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생으로 계산하기는 좀 빡시잖아. 그치?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이거를 이제 뒤집는 거지. 그치? 이게 누가 쓴 방법이야? 이걸 처음으로 쓴 놈이 누구야?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이거에 별로 관심 없었어. 가우스가 있지, 가우스. 가우스가.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더하면 어떻게 돼? 다 100일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더한다고 치면. 그래서 100일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00일이 총 100개가 나오지, 100개. 그치? 100개. 100개잖아, 100개. 요렇게 100개. 그치? 이렇게 해서 100개가 나와. 그러니까 100일을 100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100인데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100까지의 합만을 원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거 똑같은 거 밑에를 또 더했잖아. 그러니까 2배를 더한 거지, 2배를. 그래서 뭘로 나눠주는 거야? 2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해서 50이다라고 하면 얼마? 505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합공식을 좀 유도를 할 거야. 알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볼게. 일단 등차수열 기호로 좀 써보자. 자, A1 첫 번째 항 A1,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n번째 항은 A1 플러스 n-1D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걸 거꾸로 다시 A1 플러스 n-1D에 그 다음은 A1 플러스 n-2D 그 다음 A1 플러스 n-3D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A1. 자, 이거를 위아래로 더하면 다 뭐가 나와? 2A1 플러스 n-1D 이런 게 몇 개 있어? 총 n개가 있겠지.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게 2배 더한 거니까 다시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SN의 그 등차 수열 합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그래서 요걸 잘 외워주면 돼. 그래서 여기 구성을 조금 보면 일단 n이라는 거는 뭐야? 항수야, 항수. 그 다음에 a1은 초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d는 뭐야? 그치, 공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항수랑 초항하고 공차 이렇게 3가지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3, 6, 9, 12 쭉 가서 30까지 합을 찾고 싶대. 이렇게 합을 찾고 싶어 내가. 그러면은 일단 초항은 얼마? 초항은 3. 그 다음 공차는 3. 항수 몇 개? 10개인가? 맞아? 확실해? 맞나?
맞네, 10개. 그치? 10개 맞지? 요거 이제 조금 헷갈리면 이제 요거는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이제 3n일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래서 n이 10일 때 30이 나오니까. 그치? 10개란 얘기지. 그래서 항수는 10개.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S10은 2분의 항수 10개, 그 다음에 2A1, 6 플러스 N-1D 해서 계산을 때리면 되지. 그래서 5 곱하기 33이네.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165?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2A1 플러스 N-1D 있잖아, 이거. 그치? 요거를 이제 살짝 쪼개서 A1 플러스 A1 플러스 N-1D 라고 하면, 이게 이제 N번째 항이지. 마지막 항. 그치? 마랑이라고 해서 보통 기호로는 L로 많이 쓴다. 그리고 이거 앞에 거는 초항이고, 맞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쓰냐면 2분의 N 곱하기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해서 이 공식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구성을 좀 보면 항수 필요하고 초항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마지막 항, 말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떤 옛날 아마 모의고사 문제 중에 엄청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여갖고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맞지?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마지막 항은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마지막 항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지. 요거.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숙지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게 지금 등차수열 합공식이긴 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이제 이런 똑같은 수열이야. 똑같은 수열인데 여기서 이제 몇 번째까지 합이 아니라 그냥 n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그냥 미지수인 채로. 그럼 그냥 이건 n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sn이 2분의 n 곱하기 뭐야? 6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냥 n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뭐 그냥 해볼게 한번. 2분의 얼마냐 이거? 2분의 3n 제곱이네.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n인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맞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 20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7번 잠깐만 보면 7번 살짝만 보자. 자, 이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을 때 A1부터 10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A 뭐야? 2n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4n 플러스 5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를 조금 할게. 이 상태로 이제 식을 변형하는 건 아니고 그냥 A1이 아니라 n에다가 1부터 그냥 대입해 볼게. 1 대입하면 A3은 얼마야? A3은 9. 맞아? 그 다음 2 대입하면 뭐 나와? A5 나오지. 이게 얼마? 2 대입하니까 8, 13이네. 그치? 맞아? 그러면 A3에서 A5로 갔다는 건 이 차이가 공차의 2배란 얘기지. 그치? 2칸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13-9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전체적으로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D는 얼마?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공차는 2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초항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항이 9니까 초항은 얼마겠어 그러면? 5겠지. 그치? 공차 2배 해서 빼면 되잖아. 그치? 2칸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초항은 5 그리고 항수는 10개니까 여기서 이제 S10을 구하는 거니 구해보면 2분의 얼마? 10 곱하기 초항의 2배 10 플러스 9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 때리면 5 얼마야겠어? 140인가 나오겠네. 됐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잠깐만.
저걸 정리를 해도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봐. 지금은 내가 이거를 그냥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딱 두 개 한 구해서 공차의 2배 차이니까 두 칸 넘어가서, 그래서 빼갖고 이제 공차를 찾고 그걸로 초항도 찾고 했는데, 요렇게 가도 지금은 괜찮긴 하거든. 여기 이제 n에다가 그냥 뭐 2분의 n 플러스 n-1 같은 거 대입을 해보면 좌변이 a, n 이렇게 나오잖아. 대입을 해보면 맞지? 우변은 뭐야? 2분의 n-1을 대입하면 2n 플러스 3 1이라서 1 대입하면 5가 나오긴 해. 공차도 지금 n 개수가 공차인데 2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게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해, 이게. 왜냐면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N을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런 말이 없는 수열인데 이렇게 해서 AN을 구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이해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수열이 규칙이 그냥 어떻게 나올지 몰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항이 1이야, 두 번째 항 2야, 세 번째 항 1이야, 네 번째 항 4, 1, 8, 1, 16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딱 이것만 알려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그럼 요 사이사이에 뭔가 규칙이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아니면 여기를 8이라고 하고 여기를 16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32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이에 여기가 4, 여기가 16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지, 지금 보면. 그지? 그러니까 홀수항은 다 지금 1이고 짝수항이 2, 8, 32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예측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이해했어, 뭔 말이지?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쓰지는 않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4번.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 단원에서 나왔다고 등차 수열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수열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S1이라는 것부터 볼게. S1이 뭐라고 할 수 있지? A1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초항이라고 할 수 있잖아. 뭐 더 할 게 없지, 상민아, 그지? 그지? 그럼 S2는 뭘까? 자꾸 졸고 있어. A1 플러스 A2겠지. 초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 S3은 1, 2, 3,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보면 N-1은 뭐야? A1부터 AN-1까지의 합일 거고, SN은 뭐지? A1부터 그렇지, AN-1을 지나서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살짝 이렇게 빼보는 거지. 이렇게 빼버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날라가지, 그지? 날라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이제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공식이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거 있지, S1과 A1이 같다라는 것까지 같이 여기다 쓸게. 같이 꼽살이 껴서 이게 이제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게 한 세트의 공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긴 하는데, 요 조건은 왜 붙었냐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때? 말이 안 되지.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이런 거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초항부터 뒤에 있는 항까지 합인데 S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1은 안 되고 2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에서 SN이라는 식이 주어질 거야. n에 관한 이제 관계식이 주어질 거란 말이야. n에 관한 식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열의 합이잖아.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주어질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n에 관한 식이 뭐 n분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sn-1을 찾은 다음에 n-1분의 n이라고 찾은 다음에 sn에서 sn-1을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요걸 뺐을 때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게 일반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시야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이 만약에 뭐 3N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계산을 쭉 했더니 3N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N이 뭐부터 성립한다고? 2부터만 성립하는 거야. 2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1을 대입할 수가 없다고 얘는. 그래서 2부터 대입하면 얼마? 6,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 그 다음 12 쭉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수열은 전부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A1을 여기선 못 구해. 그래서 뭘로 구하면 돼? 처음에 있는 그지 여기 S1과 A1이 같다. 요걸로 구하는 거지. 뭐 SN이 주어진 게 SN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이제 1분의 2니까 뭐 2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수열 전체를 다 구할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그게 이제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제 그래서 중요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뭘로 해볼까? SN이 만약에 뭐 n제곱 플러스 4n이 나왔다고 쳐보자. 네,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대. n에 관한 그 식으로 n까지의 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여기서 일반항 찾아보래. 일반항. 자 그러면은 어때? 뭘 찾아야 돼? 우리가 s n-1을 구해야 돼. 그래서 n-1을 대입해보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1이잖아. 맞아? 정리를 쭉 해봐. 얼마야? n제곱에 플러스 2n만 나오지. 맞냐? 아니네. 마이너스 3이네. 맞냐? 맞네. 그치 이렇게. 그럼 이제 빼볼게. SN에서 SN-1 빼봐. 그럼 뭐 나온다고? AN이 나온다고. AN이 뭐야? 2N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일반항이 지금 몇 차씩 나왔어? 1차씩 나왔지.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이란 얘기지. 일반항이 1차씩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 그렇게. 됐어? 왜냐면 아까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자체가 n에 관한 1차 이하의 식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만 대입할 수 있다고. 두 번째 항부터만.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야? 뭐 대입해보면 7이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9. 그 다음은 네 번째 항은 11.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있는 항들은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초항은 어디서 구한다고? 이제 위에. 여기다 대입할 수 없으니까 위에 있는 거에다가 대입을 해서 얼마? 계산하면 5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쓸 때 일반항을 쓸 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거지. 나눠서 2n 플러스 3, n이 2 이상일 때 2n 플러스 3, n이 1일 때는 초항이 5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그냥 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1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어때?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굳이 이걸 나눌 필요 있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다 버리고 2n 플러스 3으로 써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다른 경우를 한번 해보자. 4n 플러스 2가 있다고 쳐볼게. 이번엔 뒤에 지금 상수가 하나 붙었지. 자, 이때 Sn-1은 뭐야? n-1 제곱 플러스 엄마야 4의 n-1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얼마?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이대로 빼볼게. 빼면 또 얼마야?
A에는 2n 플러스 3. 오, 똑같이 나오네. 아까랑. 맞지?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기 이 상태로 빼봐. 그냥 이 상태로. 그럼 여기 2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뒤에 상수항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똑같이 나오겠지. 뺐을 때. 맞아, 상민아? 그치. 똑같이 나오겠지. 맞아. 졸림 일어나, 이씨. 졸지 말고. 눈가를 확 뽑아. 그래서 얘는 이제 n이 2부터 성립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초항은 어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니까 S1에 SN에다가 대입을 해야지. 대입하면 얼만데? 7이잖아. 이번에는 어때? 요 둘이. 1 넣었을 때랑 다르잖아. 그럼 이걸 같이 합쳐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딱 이대로 그냥 써야 돼. 이대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없지, 그치? 등차 수열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7이네. 그다음 9, 11.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의 그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이상한 수열이지.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올 때 삑사리가 한번 났고, 맞지?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수열인데, 근데 좀 아깝잖아, 이게.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이 이쁘니까, 그치? 첫 번째만 좀 삑사리 났으니까 좀 아깝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도.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 때만 삑살이 나고 여기서부터는 잘 성립하는, 규칙이 성립하는 그런 수열도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 찾고 뭐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뭔가를 이제 구해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찾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은 사실 이걸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뺀 걸 AN으로 구하는데, 등차 수열은 그 수열의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긴 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이제 특징을 조금 볼 건데, 자, 얘는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 D잖아. 이거를 지금 n에 관한 그냥 식이라고 생각하면, n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n에 관해서. 그치?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n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 정리를 다 하면. 그러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2차 이하의 식이지. 왜냐면 공차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n에 관한 2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좀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뒤에 상수항이 어때? 없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 SN이 n제곱 플러스 아까 했던 4n 해보자. 4n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리고 뒤에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럼 얘는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됐어? 됐지? 그래서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하려고 하는 건데, SN-1을 또 이제 구해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n제곱 앞에 개수에 2분의 d잖아. 그럼 요 최고차항 개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공차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공차는 얼마?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초항은 당연히 A1과 S1이 같으니까, 그치? 요거.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5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 초항 공차 다 나왔으니까 일반항 뭐라고 쓰면 돼? 2n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굳이 뒤에 n이 2부터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왜냐면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삑사리도 안 나고 이쁜 등차 수열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면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을 거야. 등차 수열만, 당연히. 등차 수열만 가능해, 이게.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거고, 그리고, 요건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요런 거. 뒤에 뭐가 붙었어? 상수항이 붙은 경우. 그치, 요 경우. 자,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생각해보면 Sn-1을 계산을 해봐도 어차피 이제 n-1 제곱에 4 곱하기 n-1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여기서 빼버리면 어차피 1하고 1이 어떻게 돼? 어차피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없던 거랑 똑같다고, 식이. 그치? 그러니까 식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있든 플러스 2가 있든 플러스 10억이 있든 어차피 빼기를 할 거면 이 둘은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없던 거랑 똑같잖아. 그치? 없던 식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AN은 앞에 거랑 똑같이 그냥 2N 플러스 3이 똑같이 나와버린다. 어차피. 근데 얘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잖아. 그치? 6.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삑사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상수가 존재할 때는 이제 삑사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닌 거고 두 번째 항부터만 이 식을 만족하는 수열인 거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2 이상이라는 걸 붙여주고 n이 1일 때는 6이라고 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써줘야 돼.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는. 됐어? 그치? 그래서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또 이제 Sn-를 구해서 또 빼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 그냥. 어차피 빼면 사라지잖아.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공차 얼마야? 2, 초항 5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구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미.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는 이미 오염이 됐어. 그치? 그래서 진짜 초항은 1 넣었을 때 6이니까 그 6을 따로 써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에 다시 SN이 2n제곱 플러스 4, 5n이라고 나왔다 해보자.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네, 일단 뒤에 상수항이 있어. n에 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상수항이 있다는 거는 이미 오염이 됐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때 일단 요 뒤에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 그치? 없다고 생각하고 공차 얼마? 공차는 4. 여기다 2배 해서. 그치? 그 다음 초항은 7이지.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이걸로 일반항 구하면 4n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을 하지. 오염이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초항을 구해야 돼. 1일 때 진짜 초항은 얼마? 9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됐어? 그러면 또 Sn-를 찾아서 빼고 막 할 필요 없잖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은 좀 쉽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10번을 잠깐 보면 10번은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지. 그냥 수열이야. 다른 어떤 이름이 없는 그냥 수열인데. 자, 한번 볼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이렇게 나왔대. 이때 A 6이 34일 때 A 1, 2, 3, 4 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 Sn은 Pn 플러스 2의 n제곱인데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방법, 기본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빼버려야지. 그래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빼버리면 P 플러스 2분의 1 2의 n-1제곱이지. 맞아? 여기서 여기 빼면. 그러니까 2n제곱에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2n제곱 아니야? 그럼 얘 2분의 1 곱하기 2n제곱 아니야? 2n-1제곱이죠. 이렇게. 맞지? 1에서 2분의 1 빼니까. 맞아? 그치?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뭐부터 성립한다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얘는. 맞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문제에서 A6이 주어졌단 말이야. 34라고. 6이라는 거는 N2보다 크잖아. 그럼 대입해도 되겠지? 성립하겠지? 그럼 6 대입하면 얼만데? P 플러스 2의 5제곱 32지. 얘가 34래. 그러면 P 값은 얼마는 얘기야? 2라는 얘기지. 그래서 P를 찾았어. 됐어?
자, 다시 AN 일반항은 2 플러스 2의 n-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SN 같은 경우는 2n 플러스 2의 n제곱인데, 그럼 우리 A1은 얼만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만데? n에다가 1 대입하면 4 나오지. 4.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때? 3 나오지. 그러니까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삑사리가 좀 난 거지. 맞아? 이렇게 오염이 됐지.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찾고 있는 건 A1, 2, 3, 4 곱한 거야. A1은 4. 그치? 곱하기. A2는 4. 곱하기. A3은 6. 나 A4는 10. 그치? 그래서 얼마? 계산하면? 960이지. 이렇게. 됐어? 할 수 있겠지? 응. 그 다음 등비수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랑 이제 패턴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등차 수열 잘 하면 등비 수열도 잘 하는데, 얘는 이제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지. 비율이 같은 수열. 그래서 A1, 뭐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제 비율이라는 거는 A1분의 A2하고 A2분의 A3 그리고 A3분의 A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놈들이 전부 다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율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일단 이 비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R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R을 공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얘가 지금 R이랑 같으니까 양변에 A1을 곱하면 A1R이 A2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요 비율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든다. 그러니까 다음 항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다음 마찬가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비율을 곱하면 이제 또 세 번째 항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곱하면 네 번째 항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때 이 R이 뭐라고? 그치, 공비가 되겠지. 공비. 네. 그래서 이런 게 등비 수열인데, 뭐 예시로 하나 들어보자면 3, 6, 12, 24, 48. 이건 뭐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지. 그제? 3 곱하기 2가 6이고 6 곱하기 2가 10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 이런 수열도 있고 3, 3, 3, 3, 3. 이것도 뭐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치?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 1,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얘는 뭐야? 그치?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공비가 음수가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3,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48 이렇게 이제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한번 해볼 건데,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일반항을 좀 찾을 건데, 뭐 간단해. 일단 초항은 그냥 초항 A1,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건데, 근데 두 번째 항이 A1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1R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AN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1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하나 까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잘 외우면 돼. 이것도.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비가 있을 때 이제 이거에 N-1제곱만 붙이면 그러면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예시로 아까 방금 했던 이런 거.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초항 얼마? 초항은 3.
그다음 공비가 2니까 3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별거 없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비 중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앞에서 했던 등차 중항처럼 마찬가지 등비 중항. 네. 자, 이것도 순서대로 AX, B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때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내용인데, 자, 비율이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그리고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이 같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할 텐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X제곱은 AB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AB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3하고 27이 있다고 해봐. X하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래, 순서대로. 그러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으니까 81과 같단 말이야. 그럼 만족하는 X값은 뭐야? 뿔마 9가 되는 거지. 만약에 플러스 9라면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3이 공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루트 AB가 뭐야? 이게 기하 평균이잖아, 그지? 기하 평균. 그래서 등비 중앙은 이제 뭐 기하 평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요걸로 13번도 잠깐 한번 볼게. 얘도 이제 아까 내가 등차 수열이랑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똑같아. 해도 이것도 문제를 풀 때 보통 초항하고 공비로 표현해서 연립을 좀 해주면 돼.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더하거나 빼거나 했다면 얘는 이제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세 번째 항이 8이래. A3이라는 거는 초항의 R 제곱이잖아. 이게 8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A6은 A1R의 5제곱이지. 얘가 마이너스 64라는 거잖아. 이때 A10을 구하래. 그럼 나눠주면 돼. 그냥 나누면 어떻게 돼? 사라지고 R 세제곱분의 1이지. 우변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그래서 R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2면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A1은 얼마야? 2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A10이라는 거는 열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에 10-1제곱 9제곱이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24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별거 없지. 그러니까 얘는 보통 나눠서 연립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이 등비 중앙. 좋아, 등비 중앙. 16번도 한번 보자. 자, 두 양수 XY에 대해서 XY 30.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차 수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거, EXY는 등비 수열. X제곱은 뭐야? 2Y.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그러면 2Y 대신에 X 플러스 30을 대입. 그럼 뭐야? X제곱은 X 플러스 30 넘기면 뭐야? 이렇게 나오면서 2차 방정식 나오잖아.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값 얼마? 6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당연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버리고 6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X가 6이면 Y는 얼마인데? 36 나누기 2니까 18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 얼마? 24.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자, 이것도 등비수열도 이제 합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일단 SN이라고 좀 써볼게.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써보면, 자, 초항은 A1, 그 다음은 두 번째 항 A1R로 써볼게. 그 다음은 A1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까지니까 A1R에 N-1제곱 이렇게까지의 합이겠지. 등비수열의 합은.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냐면 양변에 이제 여기 공비 있잖아. 공비를 좀 곱할 거야. 양변에 공비를 곱하면 RSN이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우변에 여기다 공비 곱하면 뭐야? A 1R이잖아. 그거를 한 칸 밀어서 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맞추려고. 그 다음에 여기다 R 곱하면 뭐야? A1R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요 마지막 전에다가 R 곱하면 A1R의 N-1 제곱이고 마지막 거에다가 R 곱하면 A1R의 N제곱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둘이 뭐해? 둘이 바로 빼버리는 거지.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날아가지. 그치? 이 부분이 그대로 날아가면서 남는 거는 이제 Sn-RSN 우변은 A1-A1R의 N제곱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SN을 찾고 싶은 거니까 SN으로 묶어주면 1-R 그 다음 AN으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게 SN이니까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구성을 좀 보면 일단 공비를 알아야 하고 맞지? 공비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알아야 돼? 초항을 알아야 돼. 그치? 초항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또 그치 항수를 알아야지. N 그러니까 항수까지 알아야 이렇게 알아야 이제 합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 이게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어. 그냥 1하고 R하고 자리만 바꾼 거긴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냐면 공비가 그치 공비가 1보다 작을 땐 이걸 쓰는 거고 공비가 1보다 클 땐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계산하는데 이제 음수 나오면 좀 빡시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고 클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가 여기서 1-R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이걸 나눌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R이 뭐가 아니란 얘기야? 1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공비가 1일 수도 있잖아. 맞지? 공비가 1, 아까처럼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는 수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수열이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봐봐 3333이야. 요걸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그럼 뭐야? 3 곱하기 5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초항 곱하기 항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R이 1일 때는 A1N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은 요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랑 1일 때 나눠서 요건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요거 1일 때는 요거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요즘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이 과정 있지.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그 수열이라는 게 있어. 멱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우리가 멱급수라고 하거든. 멱급수라는 걸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해. 멱급수라는 걸 계산할 때. 그 멱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의 형태를 띠는 수열을 멱수열이라고 해. 그럼 이거를 더하는 그러니까 이걸 더하는 내용이 멱급수거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3 수열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의 세제곱 4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수열이야. 앞에 건 뭐야? 앞에 건 등차야. 1, 2, 3, 4 이렇게. 뒤에 건 뭐야? 뒤에 건 등비야.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 일반항 굳이 써보자면 n 곱하기 3의 n제곱인 이런 수열인 거지. 이런 수열을 멱수열이라고 해. 이런 걸. 그리고 이거를 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멱급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너네가 배울 거야. 멱급수라고 해. 급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이 더한 값을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가끔 보이긴 하거든. 옛날에는 좀 자주 보였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빈도수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없진 않아. 그래서 있긴 하니까 요것도 좀 요 방법도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았지? 공비 곱해서 이제 빼버리는 거. 됐지?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잘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요거대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 19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2가 3이고 S4가 15일 때 S8을 구하래. 합공식 이용할게. S2는 R-1분의 뭐야? A1, 그치?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항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얘가 3. 두 번째 거, 네 번째는 S4는 R-1분의 A1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15. 나눠줘. 이렇게. 우후. 나눠주면 샥 합차. 그치? 어떻게 돼? R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샥 5분의 1. 그래서 R제곱은 얼마? 4. 그래서 R값은 뿔마인데 공비가 양수래. 2가 되겠지. 그럼 R값이 2래. 2 넣어봐. 여기다. A1 얼마? 1이겠지. 됐어? 이때 우리 찾고 있는 게 뭐라고? S8. 8번째 항까지 합.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이제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에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255라고 나오겠지. 됐냐? 뭐 간단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연립할 때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누는 편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 등차수열처럼 등비수열도 사실 좀 이 합에 대한 특징이 좀 있긴 있어. 얘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기억하는 게 좋긴 한데, 자, 요거 있지, 요거를 가지고 와볼게.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1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좀 치환을 좀 할 건데,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이만큼을 통째로 B라고 치환을 하면 요 식의 형태는, 그러니까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는 형태가 나오고, A 플러스 B는 얼마? 0이겠지. 둘이 더하면 똑같잖아.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맞아?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 얘를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특징은 공비의 n제곱이 나와야 돼. 공비 n제곱. 그때 개수랑 상수 더해서 0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아니야? 합이야? 아니야. 자,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R의 n제곱 형태로 만들었을 때 개수랑 상수를 더해서 0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어때? 아니지. 얘는 아니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그 관계 있잖아, 공식. 그거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보잖아. 그러면은 얘도 이제 첫 번째 항에서 삑사리가 나는 등비수열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랑 패턴이 비슷해. 그래서 얘는 그렇게 삑사리가 좀 날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때 이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치? R의 n제곱 형태에다가 그 상태에서 개수는 1이잖아. 그 상수랑 더하면 0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 얘가 공비 n 밑에 있는 거. 공비는 4. 초항은 당연히 1 대입하면 나오니까 3이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3 곱하기 4의 n-1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지. 됐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하냐 이게 지금? 식이? 그렇게 안 복잡해 사실. n-를 구해봐야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빼봐. 빼면 뭐야? 1에서 4분의 1 빼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됐어? 이렇게. 그냥 이제 구분만 하는 거지.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n이 2 이상이라는 걸 쓰고 초항을 따로 구해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의 좀 이익이 있긴 하지. 왜냐면은 지금 여기 형태, 이 형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아래 n제곱 형태고 앞에랑 뒤에 더해서 0이니까 얘 무조건 등비수열이네. 초항부터 이쁜 등비수열이네 라고 생각하면 요 뒤에 확인 작업은 안 해도 되잖아. 그치? 뭐 그런 이점이 좀 있긴 하지. 됐어?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자, 요 합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야?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야? 응?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야? 돈, 그치? 돈.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간단하게 예시로 그냥 생각해 보면. 너네가 먹는 그 쌍쌍바 있잖아. 쌍쌍바. 요즘도 먹냐 근데 쌍쌍바? 요즘 인기가 좀 없나? 먹고 있어? 이게 얼마야 요즘? 800원이야? 아 진짜? 800원? 800원이네. 그치? 나 때는 얼마였냐면 100원이었어.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는 100원이었어.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5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팔았었어.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진짜 신기하지? 50원짜리.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콜라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쭈쭈바. 쭈쭈바인데 콜라 모양으로 생긴 딱 콜라 맛 아이스크림. 너네가 상상하는 그 콜라 맛. 그 아이스크림인데 50원짜리가 있었어. 아무튼 이런 게 있었거든. 쌍쌍바는 1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800원이야. 8배 뛰었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화폐의 가치가 어때? 점점 떨어지는 거지. 가치가. 그치? 그리고 지금 쌍쌍바는 진짜 애기야, 애기. 옛날에 쌍쌍바는 얘 거의 2배는 됐단 말이야. 크기가. 엄청 컸단 말이야. 진짜 많이 그렇게 따지면 진짜 8배보다도 더 많이 이제 떨어진 거지. 그치? 화폐 가치가. 그래서 그런 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의 내용.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하려면 기본적인 그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지. 예금하고 적금. 예금은 뭐야? 내가 그냥 돈을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사용하는 거지. 그치?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좀 잘라서 좀 얼마씩 넣어놓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예금이라고 하고 적금은 뭐야? 적금은 계속 이제 쌓아가는 거지. 그치? 계속 이제 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10일에 뭐 한 100만 원씩 적금을 들겠다 이렇게 하면 뭐 이번 지금 5월 10일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다음 달 또 지나면 또 10일 되면 이제 100만 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지. 중간에 뭘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품. 그치? 그런 게 적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지. 이건 뭐야?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어. 단리, 복리. 단리는 뭐냐면 너네가 통장에 1억이 있대. 와, 씨. 1억 너무 크다. 1억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한 100만 원 있다고 쳐보자. 100만 원이 있어, 통장에. 근데 이제, 이율이 있어, 이율. 이율이라는 건 이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월이율이라고 해보자, 월이율. 월이율은 말 그대로 그냥 달마다 주는 거야. 한 달 지나면 주는 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월이율이 만약에 10%라고 해보자. 한 달 지나면 10%의 이자를 준대. 어마어마하지, 그지? 그럼 100만 원을 내가 예금으로 넣어놨어. 통장에 넣어놨어. 그럼 한 달이 지났어. 그럼 얼마야? 이자가. 100만 원에 플러스 10만 원이 되겠지. 한 달 만에 10만 원. 무시무시하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어때? 100만 원에 또 10만 원이 붙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니까 이 100만 원을 원금으로 생각해서 이거의 10%를 계속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단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은
100만 원에 마찬가지 이율 똑같이 10%라고 해볼게. 그럼 100만 원 플러스 10. 그러니까 10만 원을 또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첫 달은 똑같아. 그 다음 또 한 달이 지나면 이 복리법은 요만큼을 원금으로 보는 거야. 이자까지 합쳐서. 그럼 얼마야? 110만 원에 대한 10%면 얼마야? 11만 원이잖아, 그렇지? 11만 원을 더 주는 거지. 그래서 100 플러스 10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리법보다 어때? 좀 더 좋지. 그치?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0원에, 이 100만 원에 대한 10%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10n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10% 그치? 10% 요거를 그치? 10% 이만큼이 이제 100만 원에 대한 10%잖아. 그치? 그거를 한 달 지나면 n이 1일 때 10만 원 주는 거고 n이 2면 두 달 지난 거 20만 원 주고 3이면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 이 복리법 계산은 이제 뭐야?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 10%에다가 이제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주는 거지. 오케이? 뭐 그냥 단순히 보면 여기 10만 원이라는 것도 뭐야?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거에 또 10% 이자를 또 준다고. 그러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다가 여기에 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곱해지는 거지. 요게 또 10% 이자를 또 주니까. 요 자체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더 커지겠어 빨리. 밑에 게 빨리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복리법으로 나올 거야. 복리법으로.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월이율 그치? 뭐 이율은 그냥 월이율하고 연이율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뭔 말이야? 월마다 주는 거랑 연마다 주는 거, 그치? 1년 지나고 주는 거, 뭐 한 달마다 주는 거, 이런 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기수부라고 기말불이 있어. 일단 기수불은 뭐냐면 그치? 매년 아니면 매월 초에 우리가 적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언제 찾아가냐면 말에 찾아갈 거야, 말에. 오케이?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로 그냥 하나 보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100만 원 적금을 들었어. 그리고 1년 동안 넣을 거래.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넣을 거야. 그러면은 2월 1일 한 달 지나면 당연히 또 100만 원을 넣겠지. 그치? 3월 1일 또 넣을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자는 점점 쌓이겠지, 그치? 그렇게 쌓였을 때 12월 1일이 됐어. 그럼 이때도 내가 100만 원을 넣었겠지. 그리고 이걸 언제 찾아가냐면 12월 언제? 31일에 찾아가는 거지. 오케이? 이때는 넣는 건 아니고, 왜냐면 내가 초에 넣는 거니까. 넣는 건 아니고 이때 그냥 싹 다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잘 봐. 12월 1일에 넣었던 요거 있지. 요 놈은 12월 31일이면 하루만 더 지나면 한 달을 채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한 달 채웠다고 보는 거야. 하루 정도 차이는. 그냥 이제 쌩까고 그냥 한 달 채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에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뭐 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것들, 그것도 한 달을 또 지났다고 생각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지. 오케이? 뭐 그게 이제 기수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불 같은 경우는 1월 31일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에 이제 넣는 거지. 31일에 넣고 그 다음에 2월 말 28일 여기 넣고 3월 31일에 넣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언제 찾아가냐면 12월 31일에 지금 내가 말에 넣고 있잖아. 그러면은 12월 31일에 마찬가지 넣어. 100만 원을 넣어. 그리고 이날 또 이걸 다 찾아가는 거야. 100만 원뿐만 아니라 여태껏 쌓아놨던 거 이걸 다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31일에 아침 요즘 은행이 몇 시에냐?
9시냐? 9시에 가서 은행문 열 때 가서 100만 원 넣어. 그리고 좀 더 놀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쯤에 이제 은행문 닫기 전에 싸그리 긁어가는 거지. 이해했어? 그게 기말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12월 31일에 넣었던 이 100만 원에는 이자가 쌓일 틈이 있어 없어? 없겠지.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게 기말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이거를 이 상황이 이게 만약에 상황이 이제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상황이랑 그대로 똑같이 만들게 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틀을 만든 게 이제 기술불 기말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초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거, 그리고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찌됐건 찾아가는 건 언제야? 둘 다 말이야. 말에 찾아가긴 해. 근데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이 차이지. 됐어? 그리고 물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활용들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나오진 않아. 기본적인 것만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옛날엔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연금의 현가라고 해서 연금이라는 게 뭔지 알지? 그지? 연금이 뭔지 알잖아. 내가 만약에 뭐 한 20년 동안 뭐 매달 한 500만 원씩 받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연금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20년 동안 5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받을래? 아니면 너 이거를 싸그리 합쳐서 오늘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연금의 현가, 현재 가격.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내가 싸그리 모아서 오늘 한 번에 받겠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500만 원 이걸 다 받을 수 있을까? 다 못 받겠지. 그치? 그러니까 금액이 좀 깎인다는 얘기야. 20년 동안 500만 원이면 얼마야? 500만 원. 1년에 얼마냐? 12면 얼마지? 6천인가? 6천이네. 그지? 1년에 6천이네. 그럼 20년이면 20년. 잠깐만. 1년에 6천이면 20년이면 얼마냐? 12억이네. 그지? 와, 12억. 그러니까 12억을 내가 그러니까 이걸 오늘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12억을 나눠서 받을래? 아니면 오늘 한 번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한 번에 받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12억을 다 받는 게 아닌 거지. 좀 이제 이거의 그 화폐 가치 그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서 이자를 이제 거꾸로 뭐 계산해서 요걸 이제 오늘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억 까여갖고 한 9억 정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금의 현가라는 게. 할부도 그런 내용이잖아. 할부도 내가 이제 오늘 한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이거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끊어서 달달이 갚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200만 원보다 좀 더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의 가치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200만 원의 가치가 조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좀 활용하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은. 요즘은 잘 나오진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나 해보면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 근데 여기 예시로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고 잠깐만 딴 거 한번 해보면 없다. 딴 게 없네. 그냥 이걸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것만 떼올게. 예시로 그냥 하나 내가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 일단 기수불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 자, 요것만 좀 떼올게. 1.0 일단 뭐 연이율이라고 할까? 연이율 5%로 준대. 연이율 5%.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매년마다 매년 1억씩 적금을 들 거래. 매년 1억씩 적금을 들고 그리고 10년 동안 들 거래. 매년 1억씩 10년 동안 적금을 들겠다. 연이율은 5%. 그렇게 했을 때 10년 후에 이 원리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기수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원리 합계를 구할 때는 보통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인데 써볼게. 자, 1회차 초. 1회차, 그치? 1회차 초. 이번 연도 1월 1일에 내가 1억을 넣었어. 왔다, 쉣. 오케이? 1억 넣었어. 그 다음에 1년 지났어. 내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됐어. 그럼 내가 또 이제 1억을 넣겠지. 맞아?
그러면 근데 이거 1억 쓰니까 이거 계산이 좀 힘들다. 1억은 하지 말고 1억 부럽긴 한데 그냥 100만 원으로 하자. 1000만 원으로 하자.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내년이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때 이제 1000만 원을 또 넣어놓고 그 다음 작년에 넣었던 1000만 원에 5%의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얘가 복리로 붙는다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얼마? 5%면 1.05지 그냥. 맞아? 1 플러스 100분의 이제 5일 테니까 1.05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또 지났어. 3회차 초. 그러면 내가 또 1000만 원을 넣어놓고 그 전에 넣어놨던 것들에게는 이자가 한 번씩 또 붙겠지. 5%가. 복리로. 그치? 복리니까 거듭제곱으로. 1000 곱하기 1.05 이렇게 붙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10년차 초, 10회차 초에 당연히 또 이제 1000만 원을 넣어 놓겠지. 그지? 그러고 이제 그 전에 넣었던 것들은 1000 곱하기 얼마? 1.05에 첫 번째가 9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0회차 초니까 1월 1일에 넣었잖아. 그리고 그 연도에 12월 31일에 찾아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루 차이로 또 1년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냥 쌩까고 1년 채웠다고 생각하니까 이자가 한 번 정도는 더 붙는 거지. 1.05에 10제곱 그리고 여기는 1000 곱하기 1.05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합을 찾고 싶은 거야. 이거 요렇게 맞지?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초항은 얼마? 1000 곱하기 1.05 이게 초항. 그치? 그리고 공비가 얼마? 1.0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5의 항수 제곱은 10개. 맞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0.05에 얼마야? 분의 얘가 1050인가? 맞지? 1050이네. 그치? 1050에다가 얘 얼마야? 1.6이래. 그치? 그럼 1.6에서 1 빼면 곱하기 0.6이겠지. 얼마냐 계산하면 이거? 무시 21 2100 곱하기 6인데 그러면은 6이 12 12600이네. 이렇게 맞아? 그치? 얼마란 얘기야? 12억 6천만 원이란 얘기지. 맞나? 그렇지 않을까? 12억이래. 1억 2,600만 원이지. 그렇지? 1억 2,600만 원. 맞지? 그러니까 한 2,6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지. 그치?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돼. 요게 기수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2억이 아니구나. 1억 2,600. 1억 2,600. 오! 요렇게. 자, 근데 좀 슬프긴 하다. 야, 1000만 원씩 1년 동안 넣어놨는데, 근데 1억 2천밖에 안 돼. 좀 슬프네. 그치? 그 다음에 기말불로 가볼게. 기말불. 자, 이거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넣는 날짜가 이제 말인 거지, 말. 그치? 12월 1일, 12월 31일 뭐 이렇게 생각해볼게. 12월 31일 이것도 똑같이 해보자. 자, 일단 1말 1회차 말에 또 1000만 원 넣어놨겠지. 그치? 그 다음에 2회차 말에 뭐야? 1000만 원 또 넣어놨어. 그리고 1000만 원에 1.05가 붙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은 뭐야? 10회차 말이니까 1000만 원을 또 넣어 놓겠지. 그치? 이거는 그냥 당일날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넣어놨던 것들은 1000 곱하기 1.05의 9제곱까지 이제 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의 이제 합을 얘기하는 거지. 자, 요것도 계산해보면 공비는 1.05, 초항은 얼마? 1000이지, 1000. 예. 그치? 그리고 1.05의 항수는 똑같이 10개.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 0.05분의 1000 곱하기 0.6이 나오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만데? 200에다가 2000에다가 6 곱하면
2000에 6 곱하면 12. 그치? 1, 2, 3. 맞지? 1억 2천. 그치? 1억 2천만 원이 되겠지. 됐어? 아까랑 어때? 뭐 얼마 차이나? 한 600만 원 차이 나네. 그치? 그러니까 기수분이 조금 더 많이 받겠지. 아무래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기수분 기말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이히. 그래서 요거 22번도 한번 볼 건데, 근데 22번은 사실 이제 이거 원리합계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얘기니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 원리합계 공식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따로 외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냥 기수분 기말부 그거 구분만 잘 해주면 돼. 자, 22번은 어느 하천에 설치된 오염 제거망은 매일 오염물질을 걸러내는데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은 바로 전날보다 10%씩 줄어든다고 한대. 이때 10일 동안 오염 제거망으로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합이 첫날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K배일 때 K값 구하래. 뭐라고 쓸까 이건? 어떻게?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일단 미지수부터 좀 세워야지. 어떻게 세울래? 미지수를 뭘로 세울래? 그러니까 뭘로? 처음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을 A라고 할게. 오케이? 됐지? 처음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을 A라고 할게. 그러면 처음에 A, 그치? 걸러냈지. 그 다음 날은 어때? 처음 걸러낸 것보다 어때? 전날보다 10%가 줄어든대, 걸러내는 게.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걸러진 거는 100분의 90A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0.9A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어때? 셋째 날은? 바로 전날보다 10% 줄어들었으니까 0.9의 제곱 A겠지. 맞아? 그치? 그 다음은 뭐야? 0.9의 세제곱 A.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총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합. 이거의 합이 며칠까지 근데? 10일 동안이네, 그치? 10일 동안. 그러면 0.9의 얼마야? 9제곱 아니야?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걸러낸 오염 그 물질의 양이 첫날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K배래. KA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때 K값 구하라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A는 전부 다 없앨 수 있지. 약분 가능하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응? 등비 수열의 합이지. 0.9에 9제곱해서 이게 K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아? 초항은 얼마? 1. 그 다음에 공비는 0.9. 그치?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1-0.9로 써야지. 그 다음 1-0.9에 항수는 총 10개지. 그치? 항수 10개. 그래서 10제곱이 되겠지. 자, 계산하면 얼마? 0.1분의 1 곱하기 얼마? 0.7이겠지. 맞아? 얼마인데 계산해? 7이지. 그러니까 몇 배? 7배란 얘기지. 됐지?